사랑이 내게 다가오네요. 세상의 빛이 되어 오네요. 대구 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부분들은 모래상자 아주 이론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괄적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래상자 놀이치료 혹은 모래상자 치료, 모래상자 심리치료 말들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아주 이렇게 엄밀하게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래상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데요. 일단 모래상자 놀이치료는 기본적으로 심리치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로 하는 심리치료 뒤에 가서 이제 그 차이점들 조금씩 언급을 할 텐데 말로 하는 심리치료가 아니라 이 샌드박스라는 어떤 매개물을 이용을 해서 심리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놀이치료라는 부분들도 놀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심리치료하는 방법들, 발달 촉진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모래상자 놀이치료는 사실은 어떤 발달이 늦게 가는 친구들의 발달 촉진의 방법으로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발달이 늦게 가지만 정서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심리치료 방법이 모래상자 놀이치료라는 거. 그래서 프로이드가 왜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꿈으로 막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래상자라는 게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 표현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표현되고 나면 자기 뭔지 몰랐는데 그런 게 있어라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표현된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오늘은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 데서 봤기 때문에 그게 아주 많이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담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상담이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상담이 진행되면 진행되어 갈수록 내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게 아니었는데 내 진짜 마음은 반대의 마음을 막 각색해서 표현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모래상자 치료고요. 그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개념이에요. 우리 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아니면 꼭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놀 때 한번 보세요. 걔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론 모래상자 놀이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그것보다 얘네들한테 모래상자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영화를 한 편 찍고 가요. 선생님들은 지금 머리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놓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어떤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주면은 선생님 얘는 여기 갔거든요. 얘는 여기 갔고요. 얘들 둘이 싸워가지고 여기 갔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그러니까 상자 샌드박스 안에서 이루어졌던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을 얘들은 말로서 표현하면서 하나의 그 영화를 한 편 쫙 찍고는 다 됐어요. 그러고 딱 가요. 그래서 놀이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모래상자 놀이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래상자 놀이 치료가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 이제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로 볼 텐데요. 일단 의식하고 무의식의 통로가 모래상자. 근데 의식하고 무의식에 있어서 통로는요, 모래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거꾸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시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제 이 모래상자 놀이 치료는 정신 역동적인 어떤 이론은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냥 그 어떤 테크닉들 이것만으로 모래상자 놀이 치료를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역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이드 이론들이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래상자 놀이 치료에서는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융이에요. 융의 상징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융의 상징을 가지고 와서 그 상징 하나를 막 하나하나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해석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하는데 어쨌든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융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그 샌드플레이는 그 일본에서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왜? 분재. 네, 분재 있잖아요. 작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일본에 가시면 동네 그 집집마다 왜 조그만한 집에 자기 집 앞에 조그만한 정원들 막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가와이 스님이라는 사람이 융 인스티튜트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하러 가서 보니까 스위스에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그 분재하고 연결을 시키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그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이게 확 이렇게 뭐 상자, 규격, 뭐 내용물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체계화되면서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 이용하는 그 모래상자 놀이 치료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융이든 프로이드든 무의식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학자들이잖아요. 뭐 스키너라든지 왓슨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융이나 프로이드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꼭 언급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무의식을 인간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체 다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인간의 어떤 행동들, 인간의 문제들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상담하잖아요. 꿈 분석. 그러니까 상담하러 가면 꿈 분석도 하고 또 뭐 자유연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방법들 중에 하나로 그 모래상자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래상자, 왜 하필이면 모래상자냐, 모래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래가 무의식의 통로를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 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심리 검사나 평가처럼 요렇게 말하세요라고 이렇게 딱 짜여진 말들로는 굉장히 딱딱해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모래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만져봐요. 만져보고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좀 참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모래상자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게 불편해서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상자가 다 선생님들은 지금 막 재밌다, 신난다, 뭐 긴장된다, 기대된다 막 이러는데 이 모래에 자기가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한테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래상자를 해, 안 해, 그게 아니라 이걸 왜 안 할까에 대한 이유로 이제 접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래를 일단 만짐으로써 이제 무의식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이 시작해서 뭐 아까처럼 이렇게 파면 물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파면 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또한 문제의 제기가 되는 거예요. 물, 하늘은 네 생각이잖아.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색깔이 이런 색깔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고요. 지금은 대부분 푸른색. 푸른색이나 검은색을 썼어요, 바닥을.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해서 물을 붓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까 선희 선생님이었죠. 물 붓고 싶다고. 그래서 물 부어줄까요? 그랬는데 아마 물 부어주세요 그랬으면 제가 간이 절렁했을 거예요. 이건 방수 안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시트지가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모래상자를 제작할 때는 꼭 방수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수업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되는데, 거기 물을 꼭 부어서 찰랑찰랑 하고 싶어 하면 부어줘야 돼요.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물 붓고 싶다 그래서 부어봤어요. 50분 세션을 하고 한 3시간을 고생하고 한 3주를 고생했죠. 3시간을 고생한 거는 그 물 치우는 거. 3시간 고생하고 3주 고생은 말려야 되잖아요. 그 상자는 꺼내갖고 이제 밖에다 말리고 딴 상자 쓰고 이러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자가 귀찮아서, 아까 여기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쪽 팀에서. 치료자가 귀찮아서 그거는 치료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는 통로고요. 그러면 상징물은 왜 중요하냐? 아까 이쪽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질문하셨나요? 그러니까 피규어가 다르면 다른 것들이 표현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래상자에서 이제 뒤에 가서 그 피겨들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피겨들이 다르면 다른 자극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똑같은 그 피겨들을 가지고 선생님들 작품 다 달랐잖아요. 그럼 그 피겨가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의 피겨가 있는데 가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는 딱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 피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하고 맞는 나의 내면적인 어떤 부분하고 이 피겨하고 딱 이렇게 연상이 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 피겨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피겨를 뭘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모래상자 그 치료할 때는 처음에 이 사람이 와서 피겨를 뭐 골랐는지를 대부분 많이 적어놔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계속 그 방에 이렇게 휴대용이 아니라 그 치료실에 매번 가서 한 10번쯤 갔는데 어느 날 가서 선생님 이게 있었어요? 이거 새로 샀어요. 처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앞에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눈에 들어왔다는 거는 현재 그 벗겨진 만큼 거기서 여기하고 연결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피겨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 갈 때는 이 피겨 담아가고 저기 갈 때 저 피겨 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치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니는 이거 안 해도 돼. 요거 갖고만 가지고 네 표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겨의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은 뭐 천차만별 양쪽 다 다르듯이 다 동일하게 똑같을 수는 없는데 동물, 식물, 가구, 사람, 자연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유목별로는 갖추어져서 가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겨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제가 저쪽 팀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피겨 한 방 있는데 와서도 가득 있는 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피겨가 없는 그런 내담자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피겨가 지금 이 피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피겨거든요. 이렇게 뒤져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거 말고 딴 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굉장히 솔직하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피겨가 없어서 자기 내면을 표현하지는 않았잖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 그 벌거벗은 인형을 그냥 옷 입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편하고 강박적이고 뭔가가 지금 이렇게 침입되는 게 싫은 사람의 경우 아니요 선생님 꼭 이거 주세요. 이거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피겨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내면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고 더 필요한 거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딱 맞는 피겨를 갖다 준다. 그러면 됐어요. 시원해 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또 딴 거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상담도 그렇게 1년에 모래상자 놀이치료로 상담의 과정도 경험했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집단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세미나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오늘 자기 분석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셔서 그런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첫 세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물,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그때 했을 때는 짠짠한 잔디를 깔고 싶었어요. 잔디를 옆에다 이렇게 테두리를 쫙 하고 싶었는데 그 잔디 조금 있는 게 이렇게 쫙 테두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큰 소나무, 삐쭉삐쭉한 소나무를 가지고 옆으로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얘 때문에 내가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처럼 지금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른 앞에서 보던 선생님이 선생님 나무 왜 쓰러져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내가 짠짠한 걸 표현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고 나니까 없는 것보다는
이거 있는 게 훨씬 더 낫고 이걸 나는 그냥 그 짠디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그게 돼요. 조금 건강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돼요. 아, 이거 아니고 이걸로 됐지. 홀딱 벗었는 걸 뭐 입었다 그러고 반바지 입었다 생각하고. 근데 이거 홀딱 벗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거죠, 자기네는. 그래서 상징은 그런 어떤 그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기도 하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상자는요, 자기를 표현하는 치료예요. 선생님들 지금 상자 요거 가지고 자기 표현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느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면 상담 자체가 자기가 표현이 돼야지 치료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알아야지 상담자가 도움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라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이고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경험들 조금씩 오늘 하셨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기 선생님처럼 이제 이렇게 그 샌드박스에 뭘 만들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다 그러셨어요. 그거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고 되게 솔직하고 이렇게 자기 내면을 이렇게 보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가면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치료를 막 오래 하다 보면 제가 한 6번째 세션쯤 됐을 거예요. 막 하고 나면 막 신나요. 막 오늘은 가서 뭐가 나올까? 막 이래서 이제 가면서 아직도 제가 눈에 선한데 운전해갖고 막 가면서 내가 오늘은 가서 이걸 표현해야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막 하고 갑니다. 세션 안에. 딱 들어가서 모래를 싹 만지는 순간에 다 날아가요. 다 날아오고 그 순간에 다른 게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후련해져요. 후련해지고 거기서 그 선생님들 제가 우리 설명 체험하고 설명 들읍시다가 했던 게 요걸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해서 이미 이성이 개입이 되면 굉장히 찝찝하고 불편한 거예요. 나는 여기 놓고 싶은데 여기 놓으면 이거 병리적이라 그럴 것 같으니까 여기 놨어. 여기 놓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니까. 만들어진 가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래상자에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정말 내면이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표현을 하라 그러죠. 그게 원래의 자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몰입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 보던 그런 면들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딴 얘기는 못 하겠고요. 제 얘기 할게요.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세션을 막 한참 진행하다가 그 피겨 수가 많아지다가 세션이 진행되면은 피겨 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8세션이나 9세션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일단 둘째치고 환경적으로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제가 하는 공부, 그다음에 제가 애가 많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애가 많은데 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고 작은 애들 둘이가 쌍둥이가 태어나 있었어요. 거다가 제가 남편하고 그때 떨어져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막.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이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욕심은 많아갖고 이제 상담을 저를 알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이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막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항상 제가 세뇌했던 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힘든 건 당연해. 이건 힘든 거 아니야.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세뇌라고 몰랐어요. 근데 그날 상담에서 제가 샌드박스에다가 이렇게 확 밀고 물을 쫙 만들고요. 바다를 만들고 언덕을 이만큼 만들어 갖고는 아마 작은 요만한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벼랑 끝 같은 데 이렇게 하나 딱 세워놓고 끝이야. 네.
그러고는 그 뭐를 표현해라 그러는지 표현하라 그러는데, 선생님, 이 바다가 너무 반짝반짝 이쁘고요. 정말 예쁘죠. 계속 이제 제가 그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요. 이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 반짝반짝한 바다가 너무 행복하고 이쁘고 보기 좋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고 저도 심취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이쁜 것 같이 막 세뇌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를 상담했던 선생님 단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되게 쓸쓸해 보이고 막 위험해 보인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왈칵 터져갖고요. 정말 막 1시간 내내 울고 아 맞았어. 내가 진짜 힘든데 벼랑 끝에 있는데 이 벼랑 끝에 있는 거를 자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려고 내가 계속 포장하고 이거 아니야 했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무 덥고 너무 반짝반짝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게 외롭고, 그리고 이 바다가 확 밀려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바다가 나를 삼킬 것 같아요. 진짜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 끝에 요만큼이 이게 다 바다로 만들었었거든요. 진짜 모래 하나 없이 쫙 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구나. 좀 더 있으면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해가지고 제 환경의 변화를 만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한테 몰입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면들을 내면의 면들을 알아채 나가는 과정. 근데 저는 그 전에 어떤 상담의 경험이라든지 분석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알았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적은 분 같으면 그게 왜 그래? 라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를 상담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석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조금씩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모래상자는 자기 치유력을 이끄는 치료다라고 그 모래상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를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던가요? 아니면 이 작품을 뭘 만들어야 돼라는 계획 없이 시작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이것도 갖다 놓고 이걸 만들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내면의 성찰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각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치유의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력을 생성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치료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제가 딱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모래상자 놀이 치료를 치료사로서 한다면 아까 막 질문 만들어서 막 질문하셨잖아요. 그거는 상담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상담자로서 치료사가 뭘 만들었는데 그걸 막 사사건건 질문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상담자로서 내담자한테 얼마만큼 몰입을 해야 되는지, 내담자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상담 과정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담자가 표현한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주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내비춰주는 거지, 절대 이거는 왜 했는데 이거는 뭘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절대.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원래 치료에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자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담자가 이제 이렇게 90도로 앉아서 치료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자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치료자가 뭐 짜달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그러면 치료자 없이 혼자서 제가 이 샌드박스를 가지고 뭐 비싸게 돈 주고 치료받을 거 없이 샌드박스를 우리 집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되잖아요. 자기 막 표현하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그게
우리 상담 관계에서 모래상자도 상담의 한 유형이고요. 치료자하고 내담자의 관계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치료의 아주 기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료자가 옆에 있는 부분들은요, 내담자에게 있어서 큰 울타리가 돼요. 그리고 치료자가 그렇다고 여기 있는 아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같이 몰입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오른쪽에 넣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어떤 부분이다 왼쪽에 그다음에 저걸 거꾸로 쳐박는 거 보니까 뭐를 숨기고 싶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걸 그대로 받아주는 그 과정이 내담자한테는 굉장히 지지가 되어지고요 보호가 되어져요. 가장 큰 울타리의 어떤 보호막이 되어지는 게 치료자예요. 그래서 치료자는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그 치료 상황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분석하고 상징하는 부분에서는 뭐 뱀을 잡으면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것보다는 가장 더 기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뱀을 갖다 놓고 야가 꽃이라 그러면 치료자는 가능하면 꽃이라고 그대로 받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 이거 뱀이잖아 내지는 꽃이라고 그러면 이 내담자가 꽃이라고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뭐 꽃이 그 뱀같이 생긴 꽃이라고 연상해서 꽃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치료자가 아니잖아 이거 뱀이잖아. 이 뱀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거는 치료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치료자가 자기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식해 주는 거, 의식화해 주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른 치료하고의 관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모래상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담의 한 부분인데 왜 상담하지? 귀찮게 왜 들고 다니고 귀찮게 막 치워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 선생님들 중에서 언어적인 상담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분석 받아보신 분? 없으세요? 네. 언어적인 상담을 분석을 하면요. 거짓말해도 돼요. 단지 내가 비싼 돈 내고 가서 거짓말할 것 같으면 바로 상담 받아.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근데 진짜 힘든 거는 그리고 진짜 알리고 싶지 않은 거는 얘기 안 해줘요. 상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외상은 쉽게 안 털어놔져요. 제가 그만큼 깊이 있는 상담, 언어적인 상담을 덜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오랫동안 받으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융 쪽에 있는 선생님한테 한참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아, 내가 이런 부분 있었지. 맞아. 들어가는 거 느껴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외상에 대해서는 절대 입 밖에 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내면 내가 다 흐물어지니까.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되는데 모래상자의 경우에는 그 컨트롤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나면 작품이 안 만들어져. 아까 우리 은숙쌤 하다가 막 치웠어요. 그 유사한, 그 쌤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다가 이게 1년에 어떤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놓다가 이것도 아니고 갖다 놓고 이것도 아니고 갖다 놓고 그러고는 그냥 한두 개 내지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흐트러 놓고 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구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언어적인 상담에서는 물론 횡설수설하면 혼란스럽구나는 알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래상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요거 때문이다라는 건 알 수 없지만 뭔가가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고요. 그 부분으로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지는 게 언어적인 분석하고 차이점이어서 그 융 쪽의 분석을 하는 분들이 모래상자를 통해서 언어적인 분석보다 모래상자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정말 몇 배의 속도가 된다 그래요. 한 60세션 그 말로 하는 상담을 60번 갈 거를 한 10번에서 20번 가면 그만큼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아까 우리 선생님 몇 번 하셨기 때문에 모래상자 안 하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자기 내면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제가 여기에서 선생님들한테 하면 컨트롤하면서 할 거예요, 아마. 제 스스로. 그러니까 진짜 푹 빠져서 하게 되면 이렇게 불편해요. 제 거 누가 보는 거 불편하고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 그렇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놀이치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놀이치료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 발달이 늦게 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런 내면적인 탐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보다는 발달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손을 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의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정서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 뭐 ADHD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모래 상자를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갑작스럽게 액팅아웃이 확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우에 이게 통제가 되는데 제가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공격성으로 확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뭘 던지거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전 제 내면적인 게 있는 게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제가 1시간 내내 울고 왔는데 얼마나 후련하든지요, 그날. 그리고 막 머릿속에 정리가 쫙 되면서 아 맞아, 그러니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막 환경을 다 바꿨었는데 집 구조를 바꾼 게 아니고요. 제가 막 이사도 가고 그렇게 크게 많이 바꿨었는데요. 놀이치료보다 조금 더 그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 샌드박스 밖으로 피겨가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나가야 되면 모르겠지만 약간의 통제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치료사가 여기 있는 거는 큰 울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울타리는 샌드박스예요. 샌드박스가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자기 내면적으로 무의식적인 부분들,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는, 그리고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병이 걸린다라는 거는 그런 말 하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리를 낳는 게 나으니까. 무의식에 있는 게 결코 바람직하고 좋고 이런 거는 의식으로 다 올라오고요. 알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밑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신역동적 학자들이 생각한 그 이론에서는. 근데 이게 막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된 데서는 조금씩 올라올 수 있어요. 니 괜찮다 와서 얘기해라 그럼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서 갖고 어릴 때 있었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못해요, 이 앞에서. 지금 막 촬영하고 있는데 더 못해요. 그런 것처럼 모래상자라는 그 치료자라는 큰 울타리, 여기 요 안에서 요만큼은 니를 표현할 수 있어. 네가 여기서 뭘 표현해도 보호가 되고 안전해. 이런 개념의 그 모래 상자의 그 테두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벗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도 죽으라고 벗어난다는 것, 그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에 대한 곤란이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죠. 일단 미술 치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저라도 싫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잘 못 그려요. 네, 한두 명 빼고는 아마 그래요 그리죠 이런 분 말고는 다 잘 못 그려서 이 얘기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피겨를 두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 못해서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못 그려요, 못해요. 그 미술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 열등감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모래상자 치료죠. 그래서 다른 치료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치료 그 모래상자의 규격은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마음대로 줄이고 싶은 만큼 줄인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3분의 2 사이즈로 만든 거고요. 72, 7cm고 안치수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박스가 없을 때 목공소 가서 만들었거든요. 목공소 아저씨한테 가서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살 데가 없으니까 목공소 아저씨한테 가서 요 사이즈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묻는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되면 안치수가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예, 이 나무 두께가 있으니까 바깥 치수가 이게 되면 더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닌가 바깥인가 책에서 그건 안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서.
그러면 그냥 바깥 전체 크기니까 바깥 치수로 해주세요. 근데 역시 작아서 네, 다시 만들었는데요. 안 치수가 그렇게 만들고요. 안에는 꼭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바짝바짝 물처럼 보이게 해서 방수 처리해서 나오는 샌드박스가 판매되고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꼭 그 박스가 규격화된 거니까 그걸 써야지 치료가 잘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했고 요게 그 박스예요. 예. 그리고 요 나무색으로 두기도 하고 뭐 검정색으로 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징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징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어느 정도 비슷한 상징물이면 돼요. 아까 하면서 막 찾을 때 옆에서 치료자가 어떤 거 찾으세요? 같이 찾아봐 드릴까요? 그랬을 때 네 찾아봐 주세요라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요 선생님 됐어요. 아니 같이 해요. 괜찮아요. 더 쉽잖아요. 그거는 치료자 마음이에요. 침입 받는 거 싫어서 정말 그런 내담자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혼자 할게요. 그러는데 아니 시간 없으니까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시간 아껴갖고 이거 빨리 찾아. 그건 치료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상담자로서 물론 선생님들 안 하시겠지만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원할 때 어떤 피겨가 피겨를 원하는지 그리고 똑같은 거 없을 거의 100이면 100이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없죠. 있었으면 먼저 찾았죠. 없었으니까 열심히 찾고 있었겠죠. 그럼 유사한 거 이거는 안 되겠어요? 이건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 괜찮아요. 쓸게요. 할 수도 있고 아니요 선생님 그거 되게 불편해서 싫어요. 그러면 얼른 아니 아까 얘기했는 거하고 색깔만 다르고 비슷한데 이거 쓰세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죠? 치료 상황 되면 답답해서 니 그하지 말고 이 바쁜 시간에 그 3, 40분을 계속 그 피겨만 뒤지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피겨 돼 있는 진열장을 계속 돌아다니지만 말고요 좀 나와봐. 네,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데 결코 바람직한 치료사의 태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상징물 자체는 자극이 돼서 내적인 부분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불을 지피는 거라고 할까요? 이만큼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잠잠해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막 그게 막 있어요. 이렇게 불 붙는 거 뭐가 막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우리 라이터를 붙이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그냥 가요. 근데 상징물이 라이터가 되는 거예요. 딱 붙이면 거기 이제 확 타서 막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극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면만 이렇게 피겨들 이 결코 많은 거는 아닌데요. 이런 면들이 이제 사방에 있는데 한 면만 있는데 두 면만 있는데 근데 이런 데 갖다 놓으면 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도 자기 원하는 게 없다고 투덜거리는 내담자들 정말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막 그 섬세한 걸 요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작은 피겨들, 그다음에 가구 피겨들, 그다음에 이제 모래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모래 그냥 가장 평이한 모래를 썼고요.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치료실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이런 상자 꼭 이 상자 아니라 이게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그 눈 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비율이고 사이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서랍 못 쓰는 서랍에서 모래 상자로 쓰겠다. 서양에는 그런 데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아이가 놀면 되는 거지. 꼭 사이즈를 맞춰야 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쓰겠다. 그러면 쓸 때 모래는 꼭 소독되어서 제대로 된 모래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전문적인 놀이 치료를 하는 데서는 모래의 유형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굵은 모래, 정말 가는 모래, 흰 모래, 어떤 데서는 인공 모래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인공 모래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그 모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는 부분들도 달라요. 그리고 젖은 항상 그냥 일반 모래를 사용했다가 어느 날은 젖은 모래가 더 좋아. 그럼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평면 그대로 놓으면 수동적이고 엎어놓으면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까 누군가가 시작할 때 분석해 주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석 들으면 뭐 아시겠어요?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동 바꾸시게요? 절대 안 바뀌시거든요. 성격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듣고 바뀌실 것 같으면 제가 뭐 다 그거 하러 다니죠. 네. 그 모래상자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모래상자 놀이치료가 진행되는 어떤 과정들, 단계들인데요. 선생님들은 오늘 처음 하면서 이렇게 아주 표면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한 작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래상자 놀이치료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처음에는 혼란의 단계라 그래요. 막 뒤죽박죽 섞여서.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애들이 막 이제 영화 한 편 찍는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얘는 여기 갔고요. 어쩌고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제 혼란스러운 단계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투쟁의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 통합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성인의 경우에도 이마만큼은 아니지만 막 싸우는 그 과정은 나타나지 않지만 작품에서는 그렇게 과정들을 거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방어기제하고 관련된 뭐 모래 다루는 부분인데 아주 분석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보지 마세요.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나면 이제 모래상자 못 놔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 내담자가 하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분석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고립을 표현한 작품이고요. 지금부터는 작품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상자인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밖으로 벗어났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청소년들이 한 작품인데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요 부분은 통합되지 못해 있는, 그리고 요거는 앞에 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통합의 과정들을 겪어가죠.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들이 했는 작품 그 표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완전히 왼쪽으로만, 오른쪽엔 다 놔두고 왼쪽만 집중해서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만 표현한 그런 작품들. 요거 얘기하시면 아주 솔깃해하실 텐데요. 좌우 그다음에 상하의 그 피겨 놓는 거에 따라서 뭐 왼쪽은 무의식적이고 오른쪽은 의식적이고 이제 막 찍으시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위로 가면 내부 세계, 밑으로 가면 본능 뭐. 근데 딱 중간에 자아중심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치료의 방향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아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세요 했을 때, 돌았을 때 느낌 참 많이 다르지 않던가요? 자기 거 봤는데도 여기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랬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있어요. 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밑에 있는 요 부분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피겨 같은 경우에,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피겨가 지금 한 2개 이렇게 사용되어 있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그렇더라도 피겨를 많이 사용해야 건강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근데 단지 어떤 학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하죠. 처음 그 모래 상자를 접하면서 물을 많이 표현하고 나무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한데 꼭 그렇다라고는 제가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작품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제가 그 치료했는 케이스 중에서도 이런 애 하나 있었어요. 1시간 내내 미니카 쫙 맞춰가지고. 그러고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오늘 뭐를 이렇게 만들고 막 뿌듯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만큼. 여기까지 우리 그 사진 보는 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간단하게 자기 체험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